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권대리 강의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표현대리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중에 일종인데 그 무권대리가 성립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모르게 된 원인이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표현대리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표견대리다라고 해서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립요건 보시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했고 이렇게 외관 형성에 본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즉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은 신뢰관계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이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때 이 책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일부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이거는 뭐냐? 자,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고 자, 을이 있는데 갑이 뜬금없이 병에게 이거는 전화를 해서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을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라고 얘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 거죠. 대리권을 수요했음을 표시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대리권을 잘 수요하면 될 텐데 해놓고 대리권을 수요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대리인이 아닌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을이 갑을 찾아가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병은 갑한테 이런 통지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갑이 직접 못 오고 을이 오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을이 와서 나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온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병은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요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적용 범위에 임의 대리는 적용이 되겠지만 여기에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요. 어떻게 갑이 병한테 이렇게 통지한 사실을 얘가 알고 병을 정확히 찾아갔을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이 갑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이사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갑 회사 부근에다가 총판 대리점 내지는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그 별도의 명칭을 사용을 해서 회원 모집 계약, 갑 회사의 총판 대리점인 것처럼 해서 갑 회사의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갑이 알면서도 묵인 방조해서 제3자가 을이 정말로 갑 회사의 총판 대리점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갑 회사에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콘도 회사고
콘도 회사의 이사가 콘도 회사 옆에다가 총판 대리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콘도 회원권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갑 회사의 총판 대리점입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싸게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해서 굉장히 싸게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병이 갑 회사에다가 이런 총판 대리점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갑 회사에서 그 질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상대방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 총판 대리점이 맞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갑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임의 대리에는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때 을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예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좀 특징적인 요소다라고 해서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보시죠.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조문 125조에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도해해드린 건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25조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표시한 자는 갑이죠. 여기서 제3자는 병 아닙니까?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타인과 여기 타인은 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인과 제3자 간의 제3자 병이죠.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에요.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한 자는 갑이죠. 얘가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제3자에게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 부분 예컨대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이 그 소유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을 교부한 후 대리행위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리권이 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129조의 표현 대리에 해당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거고 이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자래야지 이건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예컨대 있죠. 요거는 싹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다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권 사실의 통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아서 대리 행위를 하게 될 상대방을 얘기한다. 뭐 당연한 거고 그 표시는 특정인에게 직접 전화해도 관계없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도 된다. 즉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보통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명의되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 대부분 판례 내용이 그런 게 나올 텐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뿐만 아니라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대형 호텔, 콘도 이런 것들 이용 계약 체결하는 거죠. 우대 회원 계약 체결할 때라고 해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거 그걸로도 좀 자체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126조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항상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입증 책임은 표현 대리 제도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건 어디서 그 취지가 있느냐.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효과죠. 효과. 그래서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 대리인이 한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표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으면 책임 안 지느냐? 그때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자,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 한해서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한 경우에는 125조가 아니고 12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표시된 대리권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126조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우리 149페이지에 있죠. 148페이지거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이것도 이제 전개 과정은 비슷합니다.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는 수여했습니다. 얘한테 요만한 대리권을 수여하기는 수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리인 맞죠. 얘는 대리인 맞아요. 대리인 맞는데 가서 대리행위도 요만한 거 한 게 아니라 대리행위는 모양도 완전히 다른 이러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도 제대로 한 거죠. 갑에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현명도 했고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을이 이 정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리권에는 이만큼 대리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대리권이지만 이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뺍니다. 사실 행위를 할 권한. 이 사실 행위를 할 권한 요거 하나만 딱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의 권한이다.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사자가 그 권한을 초과해서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 남편 소유 부동산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거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왜?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부인이 그 모든 가정생활하고 병원비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 대리권을 남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하게. 그래서 이때는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서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 126조의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요만한 걸 이렇게 크게 했다. 이것도 권한을 넘었지만 이런 대리권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권한을 넘었잖아요. 대리권에 보면은 요거밖에 안 되죠. 양쪽으로 넘었던 전혀 다른 종류를 했던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그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입증 책임에 관해서는 다수설의 학자들은 자, 우리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건 병 머릿속에 가장 잘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에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립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후의 사정은 일체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26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앞에서 봤던 125조의 표현 대리도 그 권한을 넘게 되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조에 있었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수요된 표시를 초과했다. 그러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도 소멸되기 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요거를 혼자서 이해하면서 그릴 수 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 시험에 나와도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다시 메모를 잘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이고 계약 성립 당시에만 인정을 합니다.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요. 일정한 범위의 기본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를 초과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 따지지 말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아시면 되죠.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공법상의 등기신청 대리권이든 복대리권이든 공동대리권이든 다 대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판례도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즉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대리의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사술, 속임수를 써서 위와 같은 대리 행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을 했다. 자, 저 말의 의미는 자, 갑하고 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가서 요만한 대리권을 가지고 이만한 행위를 하면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아예 지가 갑인 것처럼 내가 갑이고 내 물건 팔아요 라고 갑인 척 했단 얘기죠. 그럼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 기본 대리권은 있었지만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두서없이 나와 있긴 한데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지, 투자 상담 등의 위탁 업무,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권회사 객장에서 몸에 이렇게 리본 두르고 민원 안내 같은 거 하는 그 업무는 그 업무를 받은 자는 그 증권회사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가 고객들의 돈을 횡령을 해서 가지고 도망간 사건에서 증권회사에서 변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서면 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인데,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여기다가
뭐 아무개 신의영 그래가지고 신의영의 인감 도장이 이렇게 찍히죠. 찍히고 위 인감은 틀림없습니다라고 해서 날짜 들어가고 무슨 동장이라 해서 동장 직인이 찍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인감 증명이라고 하는 건 동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신의영이 도장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서면은 어디에 필요하냐? 혹시 신의영이와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신의영이 도장이 찍혔다. 근데 이 도장이 진짜 신의영이 도장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보면 이게 똑같으면 신의영이 도장이 맞는 거죠. 그럼 이 권리 관련 서류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지. 이러한 거래 관련 서면 없고 이 신의영이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신의영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화장실도 못 가져가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종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했다는 얘기는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그거는 화장실도 못 가져가니까 빨리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126조로 넘어가면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인데 부동산 처분 행위 이건 사법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판례가 바로 나오고 있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다른 얘기 말고 선의 무과시를 얘기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 즉 계약 체결 시 이렇게도 나와요.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 수령 시에 가서 본인 명의의 등기 권리증 등 위임장 등 이렇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서면을 그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이런 서면을 못 받고 잔금 즉 이행기에 가서 이런 서면을 받다라고 하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효과 그래요. 그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본인은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97년도에 있었던 판례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고쳐드리려고 한 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판례는 시험에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정치산자도 없고요. 친족회의 동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 친족회의 동의 이런 걸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정치산자 대신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정치산자와 지금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는 지금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는 특별히 볼 게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판례 자체를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 그 기본 대리권 가지고 얘기할 때 대리인이 사전에 지는 임의를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남편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아내의 대리권은 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아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에게 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아내에게 행위에 관한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객관적 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더라. 그러면 남편 주변과 여러 가지 재산 관리를 부인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함에 있어서 그 아내가 가사 대리권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런 정도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있다라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죠. 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건 우리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우리 갑이 있었고요. 상대방 병이 있었고 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갑이 을에게 수여된 대리권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데 병을 찾아가서 저 갑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병은 이때 선이면서 무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었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보통 이제 회사의 수금사원이 손버릇이 안 좋다고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으면 수금사원이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던 입금증,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사원증 같은 걸 전부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계속해서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서 을이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냥 수금해 간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했으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얘는 평상시 거래하던 그 거래처에 가서 수금했을 때는 이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이거는 주로 사례가 나오면 복대리 가지고 주로 사례를 내죠. 낼 게 복대리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방 선의 무과실 이건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입증 책임도 갑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자 152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 자 우리 이거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시죠. 페이지 넘겨서 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는 특별히 뭐 129조에서는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악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적용 범위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되고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적용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과 표현 대리인과의 관계.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효과가 생기진 않는다.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결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내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와 관계가 중요한 거지 무권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효과, 본인의 표현 대리 주장인데 본인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 죄송합니다. 본인의 표현 대리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고 본인은 그러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은 표현 대리를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추인해버리고 전적으로 책임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현 대리도 일종의 무권 대리입니다. 상대방은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로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충분히 자기가 원했던 권리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무권 대리로서 철회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서 충분한 자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무권 대리인에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초등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법리 유출 경우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 엄청나게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례하고 문제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행위까지 마쳤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무효 취소 나왔죠. 무효 취소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